여러분들은 운명의 힘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태어나는 날짜를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주팔자는 정해준 운명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또 꼬이고 힘들 때 우리가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요. 또 철학원에 찾아가서 또 인생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참 운명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운명을 지도를 통해서 바꾼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에서는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얘기, 또 국가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굉장히 우아하고 또 전통도 오래되고 또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을 가졌던 그런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은 500년 전만 해도 영국은 유럽에서도 변방에 속하는 나라였습니다. 인정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영국 안에서도 스코틀랜드, 웨일즈, 다양한 종족들이 서로 싸움을 했고요. 여러분, 영국 음식 맛없는 거 아시죠? 유명한 게 피쉬앤칩스인데 당시에는 피쉬만 있었고 칩스는 없었어요. 감자가 신대륙에서 건너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날은 춥고. 그런데 이런 영국의 어떤 답답한 상황, 이런 운명을 바꾼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분은 평생 싱글이었어요.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그래서 영국을 위해서 산, 또 영국의 기초를 닦은 여왕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분은 특징이 있었어요.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뭘 중심을 해서 이렇게 배경을 찍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때 사진기가 없으니까 초상화를 그릴 때 항상 바닥에 지도를 깔거나 아니면 옆에 지구본을 소품으로 활용해서 여왕의 권위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흉내만 낸 게 아니고요. 실제로 영국이라는 나라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활용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전 지역들이 굉장히 막 싸움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지도를 통해서 강력한 여왕의 권위를 구축했고요. 이제 거기서 힘을 얻은 다음에는 세계로 나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가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루트들을, 무역 루트들을 이미 다 개발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꽉 막힌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영국 여왕이 지도를 통해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스페인을 제압해야 영국이 살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해적 드레이크라는 해적을 꼬셔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스페인으로부터 그 해상의 루트를 가는 길목을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했죠.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토대가 된 것은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지도나 이런 지리학은요, 평민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왕실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리고 영국의 왕립 지리학회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 지리학회 회원이 되려면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출신 성분이 좋아야 되고, 흔히 말해 우리가 요새 말하는 금수저야만 지도를 볼 수 있었고 또 세계를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수저 출신으로 본인의 운명도 개척하고 또 영국의 국운도 바꾼 아주 특별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세계를 항해해서 대영 제국의 발판을 닦은 제임스 쿡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제임스 쿡은 사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요. 일찍부터 공부를 계속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소에서 일하고 배와 관련된 그런 허드렛 일들을 많이 한 그런 소년이었어요. 영국 북부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배를 타고 또 지도를 만들고, 그러니까 배를 탔을 때의 지도는 해도잖아요. 그래서 해도를 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조사하고 측량하는 그런 기술을 독학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술은 군인이라든지 어떤 귀족층에서만 지도를 그리는 법을 배웠거든요. 근데 아름아름
배에서 선원 생활을 하면서 지도를 그리는 방법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배운 거죠.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은 전혀 밟지 못했지만 스스로 지도를 잘 그리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캐나다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는 그런 길목의 중요한 항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제임스 쿡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전 지도는요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도 오류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실수가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래서 이 제임스 쿡이 그 캐나다 해안의 지도를 굉장히 정교하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굉장히 부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고 이 영국 해군은 아주 정확한 최신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점 100승. 그래서 미국이라는 지역 또 캐나다라는 지역에 이 영국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게 바로 이 제임스 쿡입니다. 그래서 20대에 이미 영국에서 가장 지도를 잘 만드는 남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흑수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신분 상승이 가능했고 이제 군대 안에서도 쾌속 승진을 했습니다.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그의 능력을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또는 캐나다나 우리가 이미 식민지로 개척한 지역 말고 또 다른 나라가 이미 선점한 곳 말고 우리 세계 지도에 없는데 그래서 모두가 가기 두려워하는 데를 제임스 쿡 선장을 발탁해서 우리 보내자라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임스 쿡의 항해가 이제 3차에 걸치는데요. 일단 1차 항해를 해야 되겠다고 왕실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쿡에게 전권을 줬습니다. 당시에 제임스 쿡이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 과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바다로 나가는 게요. 목숨을 건 그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다의 위험이 너무 많았어요. 바다로 나갈 때는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배를 타고 가면 괴혈병이라는 그러니까 잇몸에서 피가 나는 병인데요.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내 운명을 걸겠다. 내 목숨을 걸겠다. 이런 어떤 절박한 어떤 상황에서만 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쿡이 워낙 영국에서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과학자 또 최고의 예술가들이 그의 배에 탔습니다. 1차 항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1차 항해의 목적은 타히티에서 과학 실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식, 월식 이런 어떤 과학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경도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과학 기초 실험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적은 남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가서 이 과학 실험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일단 동행을 했고요. 그 과학 실험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그리고 2차 이제 항해가 시작되기 전에 일단은 그 오스트레일리아와 지금의 뉴질랜드에 해당되는 그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어떤 특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 실험이 드러나는 목표이지만 숨겨진 목표는요. 그 타히티를 비롯해서 그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땅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세아니아는 원래 사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타스메니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항해사가 호주를 먼저 선점을 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돈 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서 금이 있을 거다 또는 향신료가 있을 거다 기대를 하고 갔는데 호주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캥거루만 뛰어다니니까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네덜란드는 사실은 그 지역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영국은 목적이 이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지도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세아니아 지역, 즉 호주나 지금의 뉴질랜드 지역을 꼼꼼하게 답사하고 정확한 지도를 만들고 또 이름을 붙이고, 그러니까 지명이죠. 이름을 붙이고 또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들을 조사하고 또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아주 유능한 이 화가들을 동행해서 그 풍경들을 다 그리게 했습니다. 1차 항해가 완벽한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그 제임스 쿡의 항해를 통해서 오세아니아를 비롯해서 남극이나 여러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적이었어요. 1차 항해 때 그 누구도 병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것이 또 많은 영국인에게 희망을 줬고, 나도 한번 세계로 진출해볼까? 라는 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2차 항해는 더 다른 루트를 또 개발하고 영국의 어떤 지금 현재 세계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임스 쿡의 항해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비록 3차 항해에서 제임스 쿡 선장이 그 원주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장렬하게 이제 전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국민 영웅으로 온 영국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년 전에 이 1차, 2차, 3차 항해를 통해서 이 쿡 선장의 개인적인 어떤 신분 상승, 또 영국을 대표하는 영웅으로 이제 기억되게 되었고요. 영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또 장악하고 대영 제국을 확장하는 이 기반을, 이 지도를 만들었던 제임스 쿡,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행했던 예술가, 과학자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영국은 세계 과학의 중심지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런 제임스 쿡의 항해는요, 유럽에도 빨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쿡은 유럽에서도 이제 유명 인사가 됐고요. 독일의 사람들이 특히 영국의 이런 탐사 여행에 관심을 갖고 독일의 어떤 국운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도 밖으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독일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대륙에 갇혀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비해서 이런 지구상의 발견이 좀 지리상의 발견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이 제임스 쿡의 항해를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훔볼트라는 이 소년이 제임스 쿡의 소식을 듣고 나도 제임스 쿡처럼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 그가 가지 않은 곳을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좀 꿈을 갖게 됐어요. 훔볼트는 굉장히 집안이 좋습니다. 천재 집안이에요. 형도 언어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훔볼트 형제가 사실은 독일 학문의 기초를 닦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훔볼트가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런 학문의 세계에 제대로 훈련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유럽의 명사들과 교류하면서 어떤 자신들의 지적 그런 능력도 교양을 쌓았습니다. 특히 이 런던에 갔을 때 이 제임스 쿡과 같이 항해했던 뱅크스라는 학자를 만나고 더 내가 새로운 탐험을 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임스 쿡이 여행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지도를 보고 탐험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있는 동식물이라든지 원주민의 생활들을 아주 정교하게 묘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자들의 어떤 영감이 훔볼트 같은 학자에게도 이런 소년에게도 꿈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훔볼트가 그 이후로 세계 여행을 준비하는데 나는 남미에 가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특히 남미의 고산지대의 어떤 식생을 관찰하고 또 그때 당시로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르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여행하는 곳, 또 여행을 준비하는 것에 다 쏟게 되죠. 지금의 멕시코죠. 이 멕시코를 비롯해서 이 중남미 탐사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사실은 짐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고 또 이런 실험 기구를 통해서 이제 측정도 많이 하고 또 그곳의 동식물 또 사람들의 생활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 훔볼트의 여행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문인이자 또 정치인이었던 괴테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는데요. 나는 훔볼트를 만나고 나면 정말 내 자신이 창의적이 되는 것 같고 그의 창의성은 정말 끊임없이 솟아져 나오는 우물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괴테 같은 대문호에게도 그가 영감을 주었고 또 많은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중남미의 시몬 볼리바르라는 어떤 중남미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유럽에 대항해서 중남미의 어떤 국가의 체계를 세운 이 시몬 볼리바르 또 역시 이 훔볼트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남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 내가 비록 남미에서 태어났지만 중남미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대륙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몰랐는데 내가 훔볼트를 만나서 남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고향, 내 고국에 대한 눈을 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현지인이 인정하는 그런 남미의 진정한 어떤 탐험기 그리고 조사 보고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90세까지 사셨어요. 장수하셨는데요. 베를린에 또는 파리에 이런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코스모스라는 아주 거의 인문과 자연을 종합하는 최고의 지리서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책 쓰는 작업에 집중하고 한눈 팔지 않고 관직을 줘도 싫다. 그래서 오직 이 저술에 매진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훔볼트는 당시 독일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학문의 수준이 높지 않았는데 이 훔볼트의 여행, 탐사 여행을 통해서 한 단계 독일이 도약하고 또 지금의 어떤 지적 세계를 쭉 이렇게 관할하는 어떤 학문의 체계를 세우는 이제 그런 업적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지도와 여행을 통해서 그의 어떤 확고한 학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된 거죠.